네, 자 이번에는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에서 용존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존기체라고 하는 것은 용은 이제 우리가 용해된다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죠? 녹아있다 그런 뜻이지. 녹아서 존재하는 기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이제 해양이니까 그런데 그죠? 해양이나 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를 용존기체라고 합니다. 용존기체, 뭐 용존질소도 있고요, 용존산소, 용존이산화탄소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수는 대기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해수는 대기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성분들이 바닷속으로 잘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바닷속에 녹아있던 용존기체들이 대기로 이렇게 잘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해수에 이처럼 대기와 접하고 있는 해수에 이 용해되어 있는 기체들을 용존기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용존기체 중에서 용존산소하고 용존이산화탄소에 대한 것만 학습을 할 거예요. 두 가지만. 자, 용존기체는 용해도, 해수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액체가 기체를 얼마나 잘 받아줄 수 있는, 녹여서 흡수할 수 있느냐, 녹여서 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용해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을 수 있고 잘 녹아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수는요, 해수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느냐? 수압이 클수록 염분이 작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어서 말하면 바닷물 속에 뭐 질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 들어가는 용해도는 그러니까 수압이 커질수록 잘 녹아 들어간다. 많이 녹아 들어간다. 염분이 작을수록 잘 녹는다.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다 이거예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수온을 설명을 하면, 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고체는 뜨거운 물에 잘 녹습니까? 차가운 물에 잘 녹습니까? 고체는요. 네, 뜨거운 물일수록 잘 녹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고체는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큰 거예요. 근데 기체는 반대야.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탄산음료 있잖아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탄산음료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잡으세요. 차갑게 마실 때와, 탄산음료를 차갑게 마실 때와,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마실 때 톡 쏘는 맛의 차이가 달라요. 그 톡 쏘는 맛이 탄산이잖아요. 그죠? 시원한 게 훨씬 이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즉, 시원할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의 함유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 버리니까 톡 쏘는 맛이 약한 거지. 이렇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해요. 그 다음에 수압이 클수록 증가해. 자, 보세요. 수압이 클수록 기체가 들어왔을 때 압력을 가하니까 이게 이온으로 잘 분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녹는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염분이 작을수록, 염분이 높다는 것은 뭐야? 이미 바닷속에 무언가가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녹아 들어갈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염분이 작아야
이 물이 더 많이 이제 녹아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자, 되게 좀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선생님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수압이 클수록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온으로 분해를 잘하니까 잘 녹는구나. 용해도가 크구나. 염분이 작을수록 더, 그러니까 녹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거니까 잘 녹는구나. 그러니까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존 기체 중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달라요.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여기 수치도 보시면 여기 왼쪽 게 산소거든요. 산소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이산화탄소는 보세요. 44, 46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훨씬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다는 거예요. 용해도가 높다는 거야. 산소보다.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자, 이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깊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다른 특징을 보이게 돼요.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단순히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용존산소는 자, 표층부에서는 용존산소가 높아요. 높다가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급격하게 용존산소가 떨어져. 그러다가 한 1000m 이상부터 다시 또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가? 용존산소가요.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표층부에서는 용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아요. 낮은데 자,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게 이산화탄소다. 그죠? 이산화탄소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자, 왜 그러냐? 여기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본문 내용을 보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어서 이제 복수 한번 할게요. 산소부터 보겠습니다. 산소는요, 자, 이제 광합성하고 관련해서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 산소를 흡수해서, 그죠? 산소를, 광합성은, 자, 반대죠. 자, 뭘 흡수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는 게 이게 광합성이죠. 광합성.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표층부는요, 자, 표층부는 보세요. 표층부는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표층부에 이 해양 생물들은 그래도 이 얕은 물에 많이 살죠. 깊이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잖아, 그지? 식물은 뭐 더 마찬가지지. 햇빛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니까 해양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표층부에 그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봐.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표층부에서는 용존산소가 높은 거예요. 아까 광합성이 뭐라 그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놓는 게 광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소리는 식물들이 산소를 많이 내놓는다는 거니까 표층부에서 용존산소가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광합성을 하는 층이 지났어. 이제 햇빛을 받는 깊이가 지났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광합성을 하지 않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랫부분에서는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아. 대신에 이제 박테리아나 동물들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뭐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 광합성과 반대작용이 호흡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래 지역에서는 이제 광합성은 거의 멈추고 박테리아나 동물들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하죠.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놔. 그러니까 급격히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어디까지? 약 한 1000m까지 산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자, 그러다가 수심이 이제 어느 정도 깊어지면 산소가 다시 이렇게 증가해요. 여기 왜 증가하냐면, 자, 일단, 호흡을 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어.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만 이제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 깊은 데서 못 살아. 수압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산소가 풍부한 극지방의 해수가 공급됩니다. 극지방의 해수.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극지방의 해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극지방의 물은 차갑잖아요. 차가우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큽니다.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얘네들이 이제 극지방에서 가라앉아가지고 쭉 심층순환을 형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가라앉던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서 심층순환에 의한 극지방의 심층수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늘어나는 거야. 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용존산소의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죠? 표층에서 높고 1000m까지 급격히 줄어들다가 다시 1000m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용존 이산화탄소는요.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광합성 떠올려 보세요. 광합성. 자, 표층부에 광합성 생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 생물들에 의한 광합성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 거니까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수 표층부의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요. 표층부는 산소는 높고 이산화탄소는 낮아요. 근데 이제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커지니까 기체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내면 이걸 뭐 A, B라고 이렇게 줄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어떤 게 산소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 변화 그래프인지, 어떤 게 깊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변화 그래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확대를 해서,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소리 때문에 약간 좀 끊었었어요. 자,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심에 따른 용존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자, 농도 변화 알아볼게요. 자, 해양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해수의 이 표층에서는요,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아요.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 광합성이란 뭐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 거야, 수중생물들이. 그죠? 그러니까 산소의 양이,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표층부에서는 산소의 양이 높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래에서는 급격히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어요. 이건 이제 왜 그래? 광합성이 멈췄고요. 반대로 이제 호흡을 하는 동물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그지? 박테리아와 동물의 호흡, 뭐 사체의 분해 이런 데에 산소가 사용되면서 용존산소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얼마까지? 약 한 1000m까지. 그 아래 깊이에서는 다시 또,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용존산소의 농도가 서서히 증가해요. 여기는 이제 왜 그러냐? 아까 호흡을 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이제 줄어듭니다. 너무 깊은 데서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니까.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호흡의 양이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산소의 양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극지방에서 용존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던 표층수가 심층순환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자,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존산소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표층부는 용존산소가 높고, 자, 외노파 광합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표층 이제 광합성 아래 깊이에서는 호흡 때문에 급격히 산소가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이제 개체수가 줄면서 다시 산소가 늘어나면서 심층순환에 의한 용존산소가 풍부한 극해수가 포함되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용존 이산화탄소 농도 볼게요. 용존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 오히려, 자, 요거 수치 비교하세요. 그죠? 아까 산소보다 훨씬 이 수치가 큽니다. 이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바닷물 속에 더 많이 잘 녹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표층 부분은 광합성. 자, 광합성 뭐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라 했어. 광합성 생물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표층부에서는요,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어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층에서는 용존산소 농도가 낮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의 이제 아래 깊이에서는 이제 광합성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량이 줄어들어.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져. 기체 용해도가 왜 높아져요?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높아지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심이 깊어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수온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수압이 증가하잖아요.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증가하면 용해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죠?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용존 기체 중에서 용존 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 가도록 하겠습니다.